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만나봅니다. 공인재무설계사시죠. 배혜미 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2022년 10월 첫 상장 이후 20년 만에 ETF 순자산 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른바 ETF 100조 시대가 열린 건데요. 오늘은 동학개미의 필수 재테크 상품이 된 ETF 시장의 성장과 현황을 살펴보고 ETF 200조 원, 300조 원 시대를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시장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올해만 시장에 또 20조 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거래대금에서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ETF 시장 규모가 국내 출시 21년 만에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국내 상장 ETF는 733개로 2013년 말보다 402% 급증했으며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는 2013년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22개가 돼 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ETF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개인이 49.4%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내 ETF 시장 거래대금의 절반가량을 개인이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대신 ETF를 통한 직접 투자 문화가 확산한 결과로 보여지며 여기에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수료가 싼 ETF에 꾸준한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ETF가 성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ETF 상품은 뭔가요?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와 코스피 지수 하락률을 배로 추정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가 상반기 순매수 1위와 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는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한 개인 투자자가 대체 수단으로 ETF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역발상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뒤를 이어 3위인 솔 2차전지 소부장 FN이 추정하는 지수에는 국내 2차전지 주요 상장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중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가 지난달 해외형 주식형 ETF로는 처음으로 순자산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채권형 ETF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순매수 상위 6위에서 10위는 모두 채권형 ETF가 차지했으며 이런 투자 판단에는 금리 수준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이 커지면서 채권 ETF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면서요. 네,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와 같은 단기채 ETF를 비롯해 원화 약세가 예상시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그다음 코덱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가 상장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급격히 높아진 장기채 ETF는 채권 ETF 중에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장기채 ETF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금리 하락기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힙니다. 그 밖에 일반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코덱스 2312 국고채 액티브와 같은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지난해 처음 등장했고 물가 상승에 연동해 수익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을 가진 물가채 ETF도 지난 5월 상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ETF 상품, 우리 설계사님은 어느 쪽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코로나19 봉쇄 조치, 그다음에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반기에는 소부장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으로 전망되고요. 소부장 ETF는 현재 지금 신한 솔 반도체 소부장 FN이 있습니다. 또 채권 ETF의 인기도 하반기에 이어질 전망인데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미국은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현재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그널은 연말이 될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채권 ETF를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ETF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최근 테마형 ETF가 난입하면서 거래가 말라버린 짜투리 ETF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짜투리 ETF는 순자산 50억 원 미만이거나 6개월간 일평균 거래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2019년 20개였던 짜투리 ETF는 지난 29일 55개가 돼 3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소수 종목에 몰빵하는 ETF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세인 CJ그룹주, 네이버, 카카오에 편중된 ETF가 그 예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준지수 등락의 2배로 수익률이 연동된 레버리지 ETF나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도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2배 수익률이 나도록 설계된 고버스 ETF의 경우는 예상이 틀릴 경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